시청자님 지금 그 원미동이라고 하셨나요? 인천? 예, 부천 원미동이요. 그거 물건의 주소를 좀 제가 알아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. 아, 주소요? 네. 원미구 원미동 네. 83-6번지요. 83-6번지. 목적은 뭘까요? 왜 이걸 사셨을까요?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어서요. 거주를 여기서 지금 안 하고 계시고 이사하실 생각이라고 하신 건가요? 예, 거기 지금 네. 3층이 전세로 묶여 있어가 2년 계약해서요. 시청자님께서는 영등포 푸르지오를 지금 팔고 싶으신가요? 감정적으로 어떠세요? 일단 팔아야 될 시기 같아서 그렇게 한번 상담을 하려고 연락을 드린 겁니다. 자, 두 개 중에 하나는 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. 솔직한 얘기로는 영등포 푸르지오를 끌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. 제가 보는 눈에는요. 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양도세를 조금 안 낼 수 있는 방법으로요. 그러면 일단 첫 번째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종전주택을 팔아야겠죠. 영등포 푸르지오를 2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태인 거고, 그리고 만약에 얘를 끌고 가고 싶어요, 아파트로서. 그러면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. 지금 매입하신 원미동의 다가구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시청자님께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아, 임대사업자요? 예,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형태의 주택이 아파트 제외한 주택들은 일단은 임대사업자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있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영등포 푸르지오를 거주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받는 형태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. 생애 1회라는 조건 하에. 혹시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, 시청자님께서? 아니요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아, 그건 모르셨어요?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영등포 푸르지오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저는 일시적 1가구도 관계는 없겠지만 만약에 영등포 푸르지오 팔고 원미동 것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 저는 크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듣고 거기가 계신가요? 지금 네. 전세랑 월세랑 같이 네. 있어서요. 네. 월세 수입이 좀 소득이 있어가지고 예. 그거를 같이 매수를 한 수익형 거거든요. 상품으로서 원미동 거를 매입을 하셨다면 나중에라도 거주할 만한 아파트가 한 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? 아, 그렇기 때문에 예.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.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. 그러면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보시죠. 일단은 영등포 푸르지오를 판다라는 조건 하에는요. 얘를 네. 끌고 가시다가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입성을 해서 아파트를 사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걸 위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냥 계속해서 이거 한 채만 끌고 가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산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형태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. 아, 그러면 영등포 푸르지오의 전망이 앞으로도 지금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? 이런 거죠. 10년 놓고 보면 뭐가 더 많이 오를까요? 원미동 다가구랑 영등포 푸르지오랑.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건 영등포 푸르지오가 더 거주로서나 입지적으로나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할 거거든요. 다만 이제 영등포 푸르지오만 끌고 가면서 내가 투자 겸 거주까지 다 하겠다. 이거는 사실 약간 무리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님께 가장 유리한 결론은 뭐냐면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원미동 거를 쭉 수익형으로 끌고 가시면서 영등포 푸르지오는 거주 형태로 2주택으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.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생애 1회에 한해서 영등포 푸르지오 양도소득세 9억까지 비과세는 받을 수가 있어요.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일시적 1가구로 영등포 푸르지오 정리하신 다음에 서울에서 재개발 혹은 아파트 관련된 상품들을 매입할 기회를 계속 기다리시는 방법. 두 개 중에 시청자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자, 원미동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지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토지 사이즈가 그리 작아 보이지는 않거든요. 몇 평 정도 나올까요, 토지가? 아, 70평이에요. 70평 정도. 여기는 지금 뭐 정비구역이나 이런 거 지정된 게 아예 없는 거죠? 예,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에 정비 사업으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. 듣고 계신가요? 네네.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굉장히 긴 시간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이 서울 수도권 아파트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올라붙는 모양새를 기대하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.
그럼 남들 나중 가서 올라붙을 때 그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거냐,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 대안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.